자, 이번에는 개혁신당으로 가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폐기됐는데 좀 평가부터 좀 해주십시오.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내란인데 네.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바로 탄핵이 되지 않은 거는 정말 참담한 일이고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정말 민주당이 집권해서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재명 대표가 혹여 대통령이 됐을 때 법적 요건, 헌법상 요건 하나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하고 국회 군인들 보내가지고 유리창 깨고 진입하면 그때도 이재명이 그렇게 해도 탄핵 안 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여야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안 하면 어쩌자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아무튼 참담한 심정이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여당 의원들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당론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딱 3명이었습니다. 네. 자, 왜 3명으로 딱 끝나버렸을까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대표님은? 우선 이제 아직까지 이번 한 번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나름대로 야당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의힘의 계획대로 퇴진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조금 더 기다려달라라는 요청들에 많은 여당 의원들이 공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198표 그러니까 여당 이탈표가 6표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그 여당 의원들하고 소통했을 때 김건희 특검보다도 내란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에 더 적극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냥 들어와서 투표를 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저는 통과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안이. 네. 그걸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 이런 데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예. 결국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모두 못 들어가는 형태로 꽁꽁 싸맨 것인데 이 국민적인 열망이나 지금 심지어 김용현이 방금 내란죄로 체포되고 네. 법률적인 판단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 또 구체적인 내란의 그 윤석열의 내란 수계로서의 지시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 못 버틸 거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꽁꽁 싸맸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앞서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는 사실상 감금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실 몇몇 그 여당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은 휴대전화가 꺼져 있긴 했는데 제가 걱정돼서 제가 받을 때까지 이제 쭉 전화를 돌렸는데 네. 전화 받은 의원들의 설명에 의하면 감금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은 있지만 물리적 감금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사실관계 좀 더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감금 이런 얘기들은 어쩌면 표결에 참여 안 한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덜어주는 형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저희 개혁신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생각은 그렇게 현재로서는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지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을 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까지 언급을 했는데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 이제 개별 의원이나 개별 정당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어제의 탄핵 표결 전이라면 모를까 이후에는 저는 정당 해산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위헌 정당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란 행위,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당론으로 조직적으로 보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를 동조하거나 부역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민주주의 질서를 굉장히 위협하는 음. 내란에 부역하는 정당, 이거는 뭐 위헌정당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위헌정당이라고 볼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도 정당 해산 심판은 현재로서는 정부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해산을 청구할 리는 만무하고 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는 다음 정부로 바뀌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위헌적 상태를 해소하고 본인들 손으로 정말 이 내란 수계의 위헌적 상태를 몰아내는 탄핵 결정을 빨리 해야지만이 위헌정당의 어떤 그런 굴레를 벗을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정당 해산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지러운 행보 끝에 어제 최종적으로는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수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그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거의 잔머리 굴리다가 날아갔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미 보면 그런 거죠. 본인이 소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내란 수계의 황태자를 자처한 겁니다. 그래요. 내란 수계의 황태자 아니면 내란의 수혜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내란 수계를 감싸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집권을 연장해 주면서 네.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 총리 비슷한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내란의 수혜를 자기가 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결정을 하는 순간 저는 한동훈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무슨 경제 전문가입니까? 정책 전문가입니까? 이 사람이 내세울 만한 거는 법률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범죄자 이재명에 맞서서 정의로운 검사 한동훈이 때려잡겠다. 이건데 이제는 정의로운 법률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란 수계의 동조자, 뭐 수혜자가 무슨 정의로운 법률가입니까? 그러면 대표님의 진단에 따르면 네. 심지어 친한계 의원들마저 탄핵에 반대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어쩔 수 없이 당론을 따라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네.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끌고 갔다. 혹시 이런 진단이십니까? 당연하죠. 예. 한동훈이 자기가 소통령 노릇하려고 네. 그렇게 내가 책임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수습할 테니 이번에는 탄핵 부결시켜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조경태 의원조차도 예. 한동훈 대표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탄핵 찬성해서 반대로 돌아선 거잖아요. 네. 나머지 친한계 의원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본인이 즉 적극적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의 임기 연장에 어떤 같이 동조를 하고 부역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계획은 11일에 임시국회가 다시 개회되자마자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서 오는 14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때 다시 표결을 시도한다 아마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도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실까요? 네, 저희는 뭐 필요하면 매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런 미치광이 내란 수계를 한시라도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에 놔두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 대한 실존적인 위험이고 네.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예. 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 뭐 어제는 참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희망이 있다. 결국 국민이 이길 거다 생각하는 게 저는 다음번에는 탄핵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한동훈이 자기가 원하는 소통령 노릇 못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 대표였습니다.